따님의 프랑스 비자 관련 답변을 하셨죠. 네. 그래서 비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합격증, 진본이 있어야 됐다. 그래서 진본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셨죠. 의원님께서 지금 청문위원처럼 질문을 하시면서 그러면 많은 준비를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의 답변을 왜곡하지 마시고 답변 그대로 자, 궁금하시면 직접- 물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면은 네. 오늘 대정부 질의 끝날 때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비자 발급을 필요해서는 이메일로는 안 되고 직접 합격증 진본이 있어야 돼서 그걸 구하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합격증을 합격한 학교 측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았는데 그 이메일 합격증을 프랑스 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원본을 갖고 오라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제 딸은 급해서 원본은 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비자를 안 주니까 본국에 가질 못하는 학생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메일 합격증만으로 안 되겠느냐라고 여러 차례 문의를 했는데 담당 직원은 계속 본인으로서는 원본밖에는 원본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자꾸 하니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우선. 그래서 그 계약하는 날짜는 다가오고 계약 전에 가야 되는데 그 계약 전에 비자 발급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 없이 갔습니까? 비자 받았습니까? 원본이 프랑스 그 대학에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뭐 날라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원본을 외교부 직원이 혹시 구해줬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외교부 직원이 구해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장관님. 그래서 의원님 네. 결국은 늦게 비자 발급을 받아서 학교 기숙사도 놓치고 수강 신청도 놓쳐서 아이는 그 1학기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유학은 실패를 하고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본 없이도 비자를 받았다 이거죠? 늦게 받았습니다. 일부는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습니다만 일부는 없습니다. 진짜 기자 또는 누군가 식사한 게 맞기는 맞습니까? 의원님도 이제 의원 생활 하시니까 겪어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런 회계들은 의원이 직접 상관을 하지 않고 지금 몇 년 지난 일이거든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몇 년 지난 거를 지금 다 기억을 하라 그러면 할 수는 없으나 저에게 기억을 소환하시니까 기억할 수 있는 대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판사 출신이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시니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여기 쓴 화면을 식당이 네. 큰 따님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쭉 가신 겁니다. 그것도 위치나 요일로 볼 때 일요일 날 기자 간담회를 이태원에서 합니까? 일요일 그것도 날 여러 기자 차례입니다. 만날 수 있죠. 기자랑 담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죠. 어느 경우든 큰 따님이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기자들을 이태원의 큰 따님 식당에 식사하기 위해서 일요일인데요? 그 자리에 가서 식사를 일요일 날 기자들 근무합니다. 아니 자, 일요일인데 자, 이것이야말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일 뿐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가족들한테 매출 올려주기, 내부재 거래, 이게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입니다. 저도 아까 언론 보도 봤는데요. 21차례에 걸쳐서 도합 225만 원이었습니다. 보도를 보니 평균 3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좀 넘게 그렇게 지출이 돼 있다고 됩니다. 그 당시는 제 딸아이가 이른바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은 돈을 긁어서 창업을 했으나 높은 권리금 또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서 아이 혼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사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때로는 기자들과 그런저런 민생 얘기도 하면서 아이 격려도 해주고 좌절하지 말라고, 이 실패는 너의 실패가 아니고 만약 잘못된다 하더라도 너는 최선을 다했고 이것은 제도의 잘못이다. 본질은 정치자금은 이게 정치자금으로서 진 겁니다.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이 사는 일이 없도록 또 가계의 지원이나 딸의 가계를 돕기 위해서 지출하려고 거둔 게 아닙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아니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자,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이 부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질문에 의해서 좀 오해를 사고 있으니 1, 2분이라도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물론 의원님께서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기억을 다시 소환하자면 그 당시는 제가 기자들과 이런저런 민생 얘기도 하면서 이런 치솟는 임대료 권리금 때문에 청년의 미래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 이런 그 당시의 느낌으로 저는 그 후에 청년 창업에 우리 사회의 지대가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지대 개혁을 해야 된다. 이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처럼 그렇게 뭐 정의나 뭐 내부자 글에 이런 공정을 훼손하거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고요. 이때의 아이가 느꼈을 그 좌절을 정치하는 공인인 엄마로서는 지대개혁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해서 상가임대차 권리보호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심려를 기울이게 됐고 지금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당 법률의 주무부서의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픈 기억을 소환해 주신 의원님의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장관님 앞으로 갈 때는 개인 돈으로 쓰십시오. 정치자금 거기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총리님.